자, 오늘 배울 내용이 문자의 사용과 식에서 문자의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는 식으로 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들이 뭐 있냐, 아니 거스름돈 계산하는 법, 문자를 사용해서 거스름돈 계산하는 법, 또는 아니면 원가, 그다음 정가, 물건을 판매할 때 얻는 이익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거속시 문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어? 소금물, 설탕물, 이런 농도 관련된 문제들, 이런 애들도 잘 나온다. 그래서 너네가 이런 문제들을 식으로 잘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이 단원부터 너네가 글을 읽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를 제대로 다뤄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중학교 수학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중학교 수학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 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기호의 생략이라는 걸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기호의 생략이냐라는 건, 우리가 보통 플러스 기호, 어떤 숫자의 플러스 기호들을 다 생략을 하죠. 그죠?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생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애들도 이제 생략이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수 곱하기 문자를 했을 때 곱셈 기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 곱하기 a라는 애를 하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a는 2a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이 숫자와 이 문자가 서로 곱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2 곱하기 2를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그냥 붙여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너네는 얘를 보면 다시 거꾸로 떠올라서 2a라는 건 2랑 a랑 곱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학 문자의 곱하기의 생략이죠. 그럼 이렇게 생략이 된 애들이 몇 개가 더 있어. 그래서 뭐 있냐면 두 번째, 수랑 문자가 있으면 문자 곱하기 문자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b, 이런 거. 문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뭐가 생략되냐면 곱하기가 생략돼서 ab라고 쓰는 거야. 또는 x랑 y랑 곱해져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y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랑 문자를 곱했을 때도 뭐가 생략된다?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다. 이게 문자와 문자의 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이에요. 같은 문자의 곱. 예를 들면 a 곱하기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의 제곱? 그렇죠.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a와 a를 곱하면 이 곱셈 기호가 생략이 되면서 a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의 표현이죠. 그래서 같은 문자의 곱은 이렇게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써준다. 예를 들면 a 곱하기 a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a의 세제곱. 그럼 너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런 거. 그럼 지금 보면 다 곱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같은 문자끼리 곱하면 얼마야? a의 제곱이고, 얘네 둘은 같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해주는 거야? 곱셈 기호의 생략만 써주는 거죠.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다 bc만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자의 곱에서는요, 문자가 같은 것끼리 곱하면 서로 뭐 해주는 거야?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준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까지 해보고, 하나만 또 해보면 이런 거. x제곱 곱하기 y 곱하기 c 곱하기 a제곱 곱하기 x 곱하기 y, 이런 거. 그럼 막 엄청 많잖아, 그지? 문자가 엄청 많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곱해서 써줄 수 있는 건 다 뭐밖에 없어? 같은 문자만 곱해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지금 제곱이고 x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x가 총 몇 개 곱해진 걸까? 그렇죠. 얘는 지금 몇 개 곱해진 거야? 2개. 얘는 하나 있으니까 총 몇 개 곱해진 거야? 3개니까 x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y 하나 있으니까 y의 몇 제곱이라 쓰는 거야? 제곱. c 있고 a 제곱이 있으니까 a 제곱에 c,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나머지 애들은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한 애들이니 그냥 문자와 문자의 곱의 생략으로 그냥 붙여서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니? 그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런 게 있는데 수 곱하기 괄호가 있고 그 안에는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도 이 곱셈기호가 생략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2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있거든. 우리는 얘를 뭘 할 수 있다는 건 알아? 그렇지.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는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린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워보겠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지금 수와 어떤 괄호 안에 식으로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 괄호 앞에 있는 이 곱하기 기호가 뭐가 될 수 있다고? 생략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2에 그냥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생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가 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 앞에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뭘 쓸 수 있다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풀면 얘랑 똑같다는 거야.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y가 있는데 이번엔 뒤에 3이 이렇게 곱해졌네. 얘도 뭐가 가능해? 분배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얘도 분배 법칙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너네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어보겠지.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어보겠지. 사실 의미는 별로 상관없거든. 근데 보통 어떤 식이나 또는 문자와 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요. 문자와 어떤 식이랑 어떤 수랑 곱해져 있거나 또는 문자랑 수랑 곱해져 있을 때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때는요. 보통은 우린 뭐를 앞에 쓰기로 했어? 숫자를 앞에 쓰기로 합니다. 숫자랑 문자의 곱셈을 생략할 때는 보통 숫자를 앞에 쓸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얘랑 비슷한데 얘로 비교해주면 얘는요. 얘네 둘이 어떤 의미야? 같은 의미 아니야? 2 곱하기 a나 a 곱하기는 같은 의미 아니야? 근데 쓸 때는요. a2라고 안 쓴다고. 뭐 먼저 쓴다고? 숫자 먼저 써서 2a라고 쓸 거라고 이것처럼. 이해됐니? 문자랑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요. 숫자를 먼저 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3을 어디로 빼줘야 돼?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이 되니? 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숫자일 때만. 알겠지? 이게 생략. 곱셈 기호의 생략. 그럼 이제 곱셈 기호의 생략을 다 했어. 그럼 곱셈 말고 뭐도 있냐 얘들아? 그렇지. 나눗셈도 있어요. 곱셈 말고 나눗셈도 있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문자 나누기 수? 이런 거? 문자 나누기 수 이런 거? 그럼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 아닐까? a 나누기 뭐 3 이런 거?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원래는 나누기는 뭘로 풀기로 했죠? 그렇죠. 곱하기로 풀기로 했어. 그래서 뭐라 쓰려면 a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지금 결국엔 나누기는 뭘로 바꾼 거야?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뭐가 된 거야? 곱셈이 된 거 아니야? 그치? 곱셈이 됐지? 그럼 결국엔 문자 곱하기 수니까 얘도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3분의 1 a라고 생략이 가능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자 곱하기 수지만 문자랑 수를 곱했을 때는 누구를 먼저 써준 거야? 숫자를 먼저 쓴 겁니다. 3분의 1a가 된 거야.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 누구야? 이 a라는 애는 누구랑 곱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지. 1이랑 곱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라도 쓸 수 있어? 3분의 a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가면 얘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따라서 우리 나눗셈의 나누기의 생략은 이 녀석이 뭘로 가면 돼? 분모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하면 x 나누기 5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x 곱하기 5분의 1이었던 애고 얘는 5분의 1 x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얘는 이 x는 분자로 들어가면서 얘가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너네 이제 바로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y 나누기 뭐 4 이러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 4분의 y라고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됐어? 그럼 뭐 이런 거 뭐 a 나누기 뭐 10 이런 거 뭐라고 쓸 수 있다고? 10분의 a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랑 뭐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뭐 하다는 거야?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이게 뭐야? 나누기의 나눗셈의 생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게 나눗셈에 대한 생략이야. 그래서 너네가 식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식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한 5가지 정도의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조금 너네가 간결하게 조금 간편하게 그 식을 좀 만들 수 있어. 언제까지 막 기호 같은 거를 너네가 나중에 가면 기호 진짜 거의 안 쓰고 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 생략 해가지고 그냥 다 간단하게 만들 거야. 막 이제 앞으로는 뭐 곱하기 기호도 거의 안 쓰고 좀 하나 알려주면 곱하기 기호 안 쓰고 곱하기 기호를 뭐라 쓸 거냐면 나중에 가면 여기 이렇게 점이라고도 써요. 여기 점이라고 딱 찍거든요. 그럼 이 점이 서로 곱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곱하기 기호 쓰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점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점이 곱셈 기호로도 대신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을 엄청 길게 쓸 거 아니야.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곱하기 일일이 쓰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너네가 생략을 해줄 수 있는 건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많이 배우는 거야. 알겠지? 이걸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그냥 중1, 2, 3, 뭐 고1, 2, 3 다 기본적으로 가는 거야. 알지?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거. 마지막인데요. 오늘 내용이 별거 없어. 시계값이라는 걸 배워요. 시계값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얘들아, 만약에 A가 2래. 어떤 문자의 값이 2래. 그랬을 때 A 플러스 1의 값이 얼마니? A 플러스 1의 값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2기 때문에 A랑 2는 서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A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가 A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A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2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 A 자리에 똑같이 2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왜? A랑 2는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2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은 얼마가 되죠? 이제 3이라는 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 A 자리에 이 숫자를 넣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문자 안에 맞는 이 수를 그냥 그 문자 대신에 숫자를 넣어준 것 뿐이야. 우린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대입한다고 합니다. 문자에다가 그 수에 맞는, 그 식에 맞는 그 수를 대입해 주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값을 우리는 시계값이라고 해요. 대입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을 우리는 시계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뭐 그냥 용어 정리고, 시계값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행위가 뭘 의미한다고 하더라? 대입을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 뭐 A 플러스 5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라고. 얼마? 7이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5가 되니까.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어렵게 생각하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런 거. 그럼 A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냥 A 앞에 곱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A 앞에 이렇게 곱해져 있어서 얘네 둘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랑 문자의 곱이니까 곱하기가 생략된 거야. 근데 1은 있으나 마나예요. 1이 여기다 써주나 마나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만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만 써주는 거야. 그 말은 즉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는다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얘 자체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2에다가 이 A 자리에다 2만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 자체가 2가 되면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값이 얼마가 돼? 1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해보면 이런 거 해볼까? 2A 마이너스 3? 이런 거? 그럼 얘는 의미가 뭐야? A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지? 2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A 자리에 2를 대입해야겠죠. 그럼 잘 봐야 돼. 내가 A 자리에 2를 대입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내가 그냥 A에다 똑같은 수를 대입한다고 하면 이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왜 아니야? 곱하기가 있을 텐데. 잘 봐.
그냥 무턱대고 똑같은 문자에 같은 문자에 이 알맞은 수를 대입한다고 하면 방금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문자만 이렇게 딱 대입하면 21이라는 수가 되거든. 이게 아니라 원래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2 곱하기 A를 의미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둘이 곱해서 나오는 수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식의 값을 대입을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에 알맞은 수를 대입을 하잖아. 그럼 생략됐던 기호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요렇게 생략됐던 기호가 다시 살아나면서 계산을 할 거야. 다시 한번 마이너스 3A 플러스 5라는 녀석이 있다. 내가 A에다 2를 대입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애잖아. 그치?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생략됐던 애가 다시 생겨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입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생긴다고? 생략된 기호가 다시 뭐 한다? 그렇지, 다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A제곱? 이런 거? A제곱? A에다 뭐 넣어? 2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2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 4. 그럼 이런 거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얼마일까? 그렇죠. 왜? 이 세제곱은 누구한테만 영향 가는 거야? 이 A한테만 영향이 가는 거야. 그래서 A 2에 몇 제곱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인 거야. 됐니?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냐? 이제 곱하기 다 했으니까 나누기도 해봐야겠죠? 나누기도 해보면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A 아니다 10 나누기 A 할 거래. 10 나누기 A 할 거래. 그럼 10 나누기 A를 할 거면 A에다가 이걸 넣잖아요. 그죠? A에다 이걸 넣을 거야. 그지? 그럼 너네 그냥 얘를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원래 생략이 이렇게 돼 있던 애라서 그냥 A에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이 얼마인 거라? 5라는 걸 알아요 라고 쓸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 내가 이번에 A를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가 이거를 이제 10 나누기 똑같이 A를 한다고 하면 A분의 10이 되는 건 알아. 근데 너네가 이 A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살짝 헷갈리지. 이렇게 되거든. 분모에 뭐가 생겼어? 분수가 생겼잖아. 그지? 내가 혹시 이거 알려줬었나? 뭐라죠? 이거 뭘로 풀어야죠? 그쵸, 번분수라고 풀어야죠. 번분수가 뭐냐? 이렇게 분수 안에 분모의 분수가 있고 분자의 분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계산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계산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린 얘를 푸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푸는 방법이냐면 분모에는 얼마가 있다고? 2분의 1이 이렇게 있어. 그럼 분자에는 분수야, 분수가 아니야? 분수가 아니잖아. 그럼 우린 그냥 얘를 분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분모에 뭐를 넣어서? 1을 넣어서 이렇게 1분의 10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얘네 둘이 곱한 게 어디로 가? 분자로 갈 겁니다.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갈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뭘로 가? 미안. 안쪽에 있는 것끼리 해서 분모로 갈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해서 어디로 갈 거야? 분자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20이 되는 거야. 실제로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 번분수를 모를 때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원래 이렇게 대입을 해야 하는 식이 만약에 나눗셈으로 되어 있고 대입을 해야 되는 식이 분모인데 이렇게 분수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우린 그냥 얘를 생략을 안 할 거야. 그냥 뭘로 풀 거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풀 거야. 그냥 우리 풀던 방식대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다 그냥 먼저 대입을 하고 바꾸자는 거야. 나누기를 이렇게 바꿔서 풀자 이거야. 왜? 이렇게 바꿔 풀면 우리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걸 알아? 역수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걸 알죠? 20이 답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우린 일단 첫 번째 뭘 이용하는 게 좋냐면 번분수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걸 많이 이용해야 너네가 이제 좀 써먹어. 이 번분수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대입을 한 후에 나누기를 뭘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서 그냥 풀기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조금 복잡하잖아? 그럼 분수 나누기 분수 형태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아무래도 번분수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번분수 형태는 나중에 가도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분수 어떻게 푸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끝이야. 문제 한번 볼까?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1번에 생략을 잘 했냐, 안 했냐예요. 자, 1번 생략합시다. 자, x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돼? 4x가 되고 나누기 y니까 얘는 y는 어디로 가? 분모로 이렇게 딱 내려가겠죠. 이렇게 생략이 되겠네요. 두 번째. 자, 보니까 문자랑 뭐 수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생략돼?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요런 형태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서 분모에는 뭐가 생겨야 돼? 나누기 a니까 이렇게 분모에 a가 딱 들어가야겠죠. 됐니? 그 다음 3번. m과 n은 나누기래. 그럼 n은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들어가면서 n분의 m이 될 거고 곱하기 m이고 나누기 1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어렵다 이거야. 이런 걸 지금 생략을 해주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나누기는 그냥 뭘로 바꿔버려? 곱하기로 바꿔버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냐? 곱하기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m분의 10에 m이 몇 번 곱해진 거야? 2번. m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됐니? 다음 4번. 4번도 마찬가지로 뭐 계산해 줄 건 계산해 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얘네끼리 한번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 2번. 그리고 거기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뭐라 써야 돼? 3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나누기 a 플러스 b니까 이 a 플러스 b 자체가 생략이 되면서 나누기가 생략이 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얘는 뭘로 들어가야 돼? 분자로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나 5번. 자, 보니까 얘도 나누기고 얘도 나누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얘 먼저 하면 얘 분모 들어가면서 얘는 뭘로 가? 분자로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q 곱하기 r은 뭐라 써야 돼? QR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P가 이렇게 들어있고 나누기 또 5가 있으니까 얘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분모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뭐라 써야 돼? 5QR분의 P라고 써야 되는 거죠. 몇 번 틀렸어? 5번 틀렸네. 다음 5번. 자, 너네가 이걸 읽고요. 문제를 만들 수 있냐 없냐거든요. 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나와. 쌀 2kg의 X%는 50분의 Xkg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2kg의 몇 프로? X 프로? 그럼 얼마 곱해줘야 돼? 100분의 X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거 얼마야? 50분의 Xkg 아니야? 맞네요. 1번. 다음 두 번째. 5개의 A1인 초콜릿의 3개의 가격. 일단 그럼 지금 5개의 A1이니까 초콜릿 하나의 가격을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의 가격을 알아야 3개의 가격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초콜릿 하나의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 나눠야죠. 전체 금액에서 그 개수만큼 나눠야죠. 얼마? 5분의 A 아니겠어? 근데 이게 지금 얼마야? 초콜릿 하나의 가격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초콜릿 몇 개의 가격이야? 3개니까 여기다 얼마 곱해주는 거야? 3이니까 5분의 3A라고 쓰는 거죠. 3번 500ml짜리 음료수 X개의 전체 부피는 5X 리터이다. 얘들아 미리리터에서 뭘로 바뀌었어? 리터로 바뀌었네. 그럼 500ml는 뭐라 쓸 수 있어? 리터로 바꾸면? 0.5리터겠죠? 그죠? 0.5리터. 그럼 저 음료수는 0.5리터짜리 음료수야. 그거의 X개의 전체의 부피니까 그냥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 X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0.5x라 써야죠. 그죠? 4번 길이가 xm인 끈 40cm를 이용하고 남은 끈의 길이는 100s-40cm다. 얘들 xm면 미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cm면? 100cm. 그러니까 100x가 x미터 아니겠어? 얘면 1m면 100cm고 2m면 200cm고 3m면 300cm니까 100 곱하기 x를 해야 되겠죠. 거기다 우리가 사용한 끈의 길이가 얼마? 40cm니까 이렇게 cm로 다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됐어? 나 5번. 이게 중요하거든? 이거 5번 좀 중요한데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연수는 A, B다 라고 쓸 수 있대요. 맞을까? 아니요. 왜? A 플러스 A 플러스 B가 맞아? 예를 들면 이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7이에요 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는 몇이야? 14. 아니죠. 봐봐. 27이어야지. 아, 저 1인 줄. 27이지. 왜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는 몇이어야 돼? 27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렇게 표현해버리면 얼마야? 14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일단 10의 자리는 어찌됐든 간에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거야? 10이 곱해져 있는 숫자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2 곱하기 10 플러스 7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럼 따라서 정확히 저 문자로 표현하잖아? 그럼 얘가 지금 27인 거 너희도 알 거 아니야? 정확히 저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10a 플러스 b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5번은 좀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거 5번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 나중에 가면 문제 만드는 거에서 너네가 이거 제일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10a 플러스 b라고. 알겠어? 중요합니다. 다음 10번. 자, 다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달라고 하네요.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五角형의 둘레의 길이. 얘들아, 정五角형은 둘레가 다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5개니까 똑같은 a라는 게 5개 있어요. 그럼 뭐라 써야 돼? 5a라고 쓰는 거 맞겠죠? 너네 혹시 이거 알고 있지? a를 5번 더하면? a를 5번 더하면? 5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5a라고 쓰는 거죠. 다음,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a 플러스 b다. 그럼 얘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로가 몇 개 있어? 2개. 세로가 몇 개 있어? 2개. 그래서 너희는 그냥 2a 더하기 2b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조금만 더 간편하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a에도 2가 곱하고 b에도 2가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분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다시 분배되기 전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것도 맞는 말이죠. 다음. 너네 혹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니? 네. 어떻게 하죠? 윗변의 더하기 아랫변의 더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죠. 잘 알고 있네. 윗변 길이 더하기 아랫변 길이 더하기에다가 곱하기 뭐? 높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첫 번째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 거기다 곱하기 뭐 한다고? 높이하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야 하는데 얘 뭐 안 했어? 2분의 1 안 했잖아. 이제 틀렸지. 리을 한 모서리 길이가 b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60b제곱이다. 일단 부피면 정육면체의 부피면 어떻게 구해야 돼? 알고 있니? 한 윗변의 길이 곱하기 6, 3 곱하기 다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통 이 입체도형으로 가면 겉넓이라는 게 나오고요. 부피라는 게 나오는데요. 겉넓이라는 건 그냥 너네 눈에 보이는 모든 면의 넓이고 부피라는 건 거기다 물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 물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정육면체는. 근데 얘는 지금 정육면체라고 했잖아.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데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가 다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모든 모서리 길이가 얼마래? b일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밑넓이를 뭐라고 해야 돼? b의 제곱. 거기다 높이도 얼마겠어? b 아니겠어? 왜? 다 모서리가 b일 거 아니야. 높이도 b일 거고 밑넓이도 b의 제곱이니까 다 b니까 밑넓이 b제곱 높이 b. 이거 곱하면 얼마? b의 세제곱이라고 했었어야죠. 이게 뭐? 밑넓이. 이게 뭐? 높이. 그림을 그려 설명해 줘서 뭐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도 b고 여기도 b고 여기도 b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넓이 먼저 구해달라고 얘들아. 여기 뭐야겠어? 정육면체니까 모든 면이 다 뭐겠어? 정사각형이겠지? 그럼 이 넓이 얼마야? 이 넓이가? b의 b 곱하기 b니까 얼마? 제곱. b의 제곱. 거기다 뭐? 높이 곱해주면 되잖아요. 얼마? b. 거기다 b 곱하면 이게 b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부피예요. 쟤는 그럼 뭘까라고 하면 b의 6b제곱은 뭘까라고 하면 내가 아까 말했지. 입체도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겉넓이랑 부피야. 쟤는 겉넓이입니다. 왜냐면 지금 얘는 그럼 모든 면이 다 어떨까?
같겠죠? 정육면체니까 모든 면이 다 같을 거예요. 그럼 이 한 면의 넓이가 아까 너네도 구했듯이 얼마야? b의 제곱이지. 근데 면이 몇 개 있겠어? 6개. 그러니까 6b 제곱이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쟤는 부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틀렸죠? 다음. 자, 정가가 2,500원인 공책을 몇 프로 할인했대? A% 할인했대. 그럼 이렇게 써야 되네. 2,500원 곱하기 A%가 딱 2,500원의 A%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만큼 가격을 뭐 했대? 할인했다라는 건 원래 2,500원에서 이만큼을 뭐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뭐야? 판매한 거 있어, 판매. 이게 판매 금액 아니겠어? 됐어?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냥 얘 뭐 나 약분시켜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야? 2,500 마이너스 25 A가 판매 금액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됐어? 다음. 자, 지금 보면 계속 문제 만들고 있는 것만 나와요. 지금 보면 이제 뭐 킬로미터 나오고 뭐 시간 나오니까 이거 뭐 써야 되더라? 거속시. 얘들아, 거속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써주고 시작해. 너네가 안 헷갈리려면 이 거속시를 항상 써주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도착할 때까지 걸린 뭐? 시간을 문자로 표현하는 할래.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그럼 A 지점에서 B까지 갈 건데 몇 킬로미터 떨어졌대? X 킬로미터만큼 떨어졌대.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시속 몇 킬로로 갔대? 시속 몇 킬로? 90km. 그러니까 이게 출발하는 게 이제 막 출발하는 게 90km로 막 속력 갈 거야. 근데 중간에 어디를 들렸대? 휴게소 이렇게 한번 들린 거 아니야? 그럼 휴게소에서 들린 시간이 몇 분이래? 15분이래.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총 걸린 시간에는 휴게소 들린 시간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는 B까지 가는 도중에 휴게소를 들린 거니까 분명히 이 15분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생각하는 건 이거지. A서부터 B까지 오로지 가는 데만 걸린 시간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오로지 가는 데만 걸린 시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X 킬로미터만큼 떨어진 걸 시속 90km를 간 시간은 속력분의 뭐? 거리. 뭐라 써야 돼? 90분의 X 시간만큼 걸렸다 이겁니다. 근데 도중에 우린 멈춰서 얼만큼의 시간을 보냈죠? 15분만큼의 시간을 보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시간으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15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뭐라 쓸 수 있죠? 60분의 15. 따라서 4분의 1시간 만큼을 여기다 더해주면 우리가 총 걸린 시간이 되겠죠. 이해됐니? 다음. 소금물이네요. 얘들아, 소금물은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지? 2개 있죠? 뭐 구하는 거? 그렇지, 농도 구하는 거랑 소금의 양 구하는 거. 소금의 양 구하는 거. 이거 2개 꼭 외워줘야 돼요. 어차피 근데 둘이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거든? 자, 농도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그렇지, 소금의 양에다 뭘 곱하는 거야? 그렇죠, 100을 곱하죠. 이게 농도고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뭐? 물의, 그렇지, 소금물의 양.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죠. 이거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 보통 뭘 그려서 풀기로 하냐면, 내가 비커 그려서 풀라고 얘기해주지 않았나? 안 했나요? 내가 비커 그려서 풀라고 얘기 안 했나? 여기는 뭐 그렇게 굳이 필요 없나 보다. 내가 굳이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봐봐. 8%의 소금을 Xg과 15%의 소금을 Yg에 섞었을 때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로 사용한 식. 내가 굳이 필요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다. 잘 봐. 일단 그럼 얘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얘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겠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소금의 양은 그냥 이 소금의 양과 이 소금의 양 뭐 한 거겠어? 더한 거죠. 근데 이건 얘기했을 거야. 소금물을 같이 섞는다고 해서 소금의 양의 변화는 없어요. 막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10g의 소금과 15g의 소금이 섞여 있는 물에다가 내가 얘네 둘을 섞으면 몇 g의 소금물이 돼야 되는 거야? 10이랑 15. 25g의 소금물이 딱 돼야 되는 거야. 중간에 내가 뭐 물을 빼먹거나 또는 물을 날려먹거나 아니면 증발시켜서 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소금물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거야. 소금은. 알겠죠? 그럼 얘 소금물 먼저 구해봐. 8%의 소금물 Xg의 소금의 양 이거 쓰면 되잖아.
100분의 얼마? 100분의 농도 얼마? 8 거기에 물의 양 얼마? X 곱해주면 끝 아니지? 이게 뭐야? 저 첫 번째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인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있는 녀석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15 곱하기 얼마? Y 아니겠어? 소금의 양. 왜 그래? 아까부터 왜 그래? 자꾸 둘이 장난치지 마. 얘가 소금의 양이고 얘 소금의 양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비커랑 두 번째 비커의 소금의 양이잖아. 그럼 얘들을 섞었다라는 건 이 소금의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섞었다는 거 아니겠어? 이거 정리해주면 끝이지. 약분해주면 돼요. 알겠죠? 다음.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자,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얘들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렇죠. 혹시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인 거 알고 있어? 평행사변형인 건 알고 있니 이거? 이게 평행사변형이거든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걸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내가 이게 평행하다는 표시야. 둘이 이렇게 평행. 그럼 얘는 얘 곱하기 얘만 해주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돼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은 내가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잖아. 얘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잖아. 그럼 삼각형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이 높이랑 어떻게 써? 똑같지 않겠어? 그럼 내가 여기를 B라고 잡잖아. 그럼 얘 넓이는 뭐라 쓸 수 있냐면 2분의 1 AB 아니겠어? 그지? 이해했어? 밑변 곱하기 높이의 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 이해된 거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A면 여기도 얼마겠어? A일 거거든. 여기가 B겠죠? 그럼 여기 넓이도 뭐라 쓸 수 있냐면 2분의 1 AB거든. 그럼 따라서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 두 삼각형을 더한 거겠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AB거든. 2분의 1 AB 더하기 2분의 1 AB니까 그냥 AB가 되거든. 그래서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이에요.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원주율은 3.14라고 하지만 혹시 다르게 부르는 것도 알고 있니? 네네 맞아요. 파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원주율은 3.14라고 하는데 얘를 문자로 표현해. 파이라고도 표현해요. 미리 알아두면 좋아. 나중에 많이 쓰거든. 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요. 얘 원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 원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맞아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맞아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근데 얘를 문자로 쓰면 이거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지름은 반지름이 아니면 지름은 뭐라 쓸 수 있어? 몇 배? 2배. 그러니까 2R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지름이에요. 거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 파이만 곱해주면 되거든. 근데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고 얘도 숫자니까 다 생략해서 보통 2파이R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R. 이때 이 파이가 뭐야? 3.14겠죠.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여기다 3.14만 곱해주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맞겠네. 한 개 2,000원인 도넛 A와 한 병에 1,400원 우유 B병에 가격합은 얘들아 이건 너무 쉽다. 맞지? 2,000원인 거 A 1,400원인 거 B개 둘이 곱해서 합해주면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이겠죠? X 거속시 써야 돼. 거속시 나도 이렇게 쓰고 시작해 얘들아. 무슨 거속시 문제는 나도 암산으로 할 것 같지만 나도 거속시 문제는 쓰고 합니다. 알겠죠? X키로의 거리를 40km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얘는 시간은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라고?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됐어? 속력분의 거리 맞아요? 맞네요. 그럼 뭐야? 밑에 하나 잘렸네요. 5번이 있네요. 난 다 맞은 줄. 5번 봅시다. 자, X프로의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얘다 또 소금의 양 구하는 거네. 어떻게 한다고? 소금의 양 어떻게 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양 얼마예요? 3Xg 아니겠어? 틀렸지? 아니야? 맞지? 다음 27번. 자, 이제 대입하는 거죠. 얘들아, 대입은요 그냥 무작정 다 대입하면 좋지 않아요. 식이 막 복잡하잖아? 근데 거기다 숫자를 막 대입하잖아? 그럼 더 복잡해지거든? 웬만하면 정리할 수 있을 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얘를 보니까 뭐 정리를 더 이상 안 되는 애들이거든? 이런 건? 그러니까 왜냐면 위의 식과 아래 식 또는 뭐
이 식을 뭐 다 풀었을 때 정리가 되는 애들이 있으면 정리해 주는 건데 얘는 정리가 그렇게 딱 되지는 않아. 그럼 여기서 그냥 얘는 그냥 넣어도 돼. 그리고 수가 좀 간단해요. 막 분수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넣으면 돼. x에다 뭐 넣어? 2 넣으래. x에다 2 넣으면 이런 형태 아니야? 2 곱하기 2에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일단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않겠어? 식을 대입하면 없어졌던 곱하기 기호가 다시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기호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위에는 12 이런 형태가 되겠네. 됐어? 나머지 정리하면 얼마야? 얘 계산하면 얼마? 내가 여기도 무의식적으로 또 점을 썼어요. 곱하기인데 너네 아직 점이라고 안 배우죠? 곱하기예요. 얼마? 8. 그죠? 8 마이너스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0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 분의 12라서 얘 자체는 얼마예요?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겠어? 됐어? 플러스 플러스는 뭘로 바뀌기로 했죠? 그렇죠. 플러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답은 10 이렇게 되겠네.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입의 활용이거든요. 식값의 대입의 활용인데 뭐 그냥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원하는 데다가 얘를 들어간 것 뿐입니다. 키가 H인 사람의 표준 체중은 요거래. 그랬을 때 키가 얼마래? 175래. 그럼 H가 얼마라는 소리야? 175라는 소리야. 됐어? 키를 H라고 넣었기 때문에 키가 175라고 했다라는 건 H를 뭘로 둔 거야? 175로 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75를 H 안에 대입하고 계산만 해주면 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다음 35번. 자, 오른쪽 그림은 윗변의 길이가 3, 아랫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 어떻게 외운다고? 넓이를 나타내야 돼. 어떻게 써?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곱하기 뭐? 높이에다가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2분의 H 3 플러스 A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때 우리가 얘가 지금 넓이에 관한 식이잖아. 근데 이때 지금 A가 얼마래? A가 5, H가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자리에다 값을 넣으면 돼. 그럼 넣어볼까? 넣어보면 2분의 H에 2 들어가면서 다시 곱하기 생겨나는 거야. 생략됐던 곱하기 기호가 다시 생략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냥 3 플러스 A 자리에 뭐 만들면 돼? 5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2 곱하기 8이니까 얼마죠? 16이니까 2로 나누면 8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시계값의 대비입니다. 다음.